우리 은주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영준 엄마, 영준이가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면서요? 아니, 30 넘어 그 나이에 그 월급 갖고 시작해서 가정은 어떻게 꾸린대요? 영준 아빠 빵집 하면서 돈 좀 모아 놓으셨나요? 강은옥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강 씨는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모든 친구, 지인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거기서 강 씨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3가지 변화와 홀로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결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면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진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강 씨 남편의 옛날 회사 동기가 한정식집을 연다며 옛날 동기들 내외를 개업식에 초대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 영준이가 결혼할 나이도 찼고 나중에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청하려면 이번 모임에 얼굴을 비추어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나섰습니다. 강 씨는 식당 개업식 자리에서 은주 엄마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옛날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영준이랑 그 집 딸 은주가 동갑이라고 농담 삼아 사돈 얘기도 하곤 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건넸던 은주의 안부 인사에 강 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은주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요.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영준이는 이제 공무원 됐다고 하던데 이제 그 월급 갖고 시작해서 가정은 어떻게 꾸린대요? 빵집 하면서 돈 좀 모아 놓으셨나요? 순간 강 씨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개업 축하객들로 북적였지만 강 씨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강 씨는 화장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입술. 남편한테는 속이 안 좋다고 간신히 얘기하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 엄마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던 강 씨였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도 학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며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늘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 서울로 올라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집으로 돌아와 생활비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서울에 남아 자신이 벌어 생활하며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는지 몇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얼마 전 3년 만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은 강 씨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취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된 아들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은주 엄마로부터 들은 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월이 되자 꽃 구경 가자는 말로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웠지만 강 씨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아들 영준이 얘기가 나올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채팅방도 나가버렸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지 않은 채 바로 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진숙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진숙이. 다른 문자들은 모두 지워버렸지만
진숙이가 보낸 문자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은호가 생일 축하해. 나 10분 안에 너네 집 도착하니까 문 열어줘. 순간 은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이 4월 7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서진수.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당시의 친구였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같이 나와 첫 직장도 같은 회사의 격리부서로 들어갔었죠. 20대에도 늘 붙어 다녔던 단짝이었습니다. 첫 월급 타고 너무 기뻐할 때도, 야근하며 지치고 피곤할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진숙 씨는 그 회사 영업부에 다니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10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되지만 진숙 씨는 정말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강한 생활력으로 혼자 두 딸을 키워내 결국 둘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나이에 또 무슨 공부를 시작하나 했는데 결국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하고 강 씨 눈에 진숙 씨는 늘 그랬습니다. 그런 진숙 씨의 연락이었습니다. 전화기에 뜬 서진숙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강 씨는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은호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구나. 영준이 시험 합격해서 날아다니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래. 너무나 수척해진 강 씨의 얼굴을 보고 놀란 진숙 씨가 사들고 온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강 씨는 식당 개업식에서 있었던 일을 진숙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안타까운 얼굴로 듣고 있던 진숙 씨는 갑자기 뭐 좀 사와야겠다며 나섰습니다. 강 씨는 놀랐지만 말릴 새도 없이 서둘러 나가는 진숙 씨를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다시 돌아온 진숙 씨의 양손에는 화분 몇 개와 고양이 먹이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 나이에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루의 리듬이 정말 중요하대. 너 이렇게 큰 충격받은 것도 안 좋은데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나이에도 치매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진숙 씨는 화분들을 베란다로 하나씩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한껏 받으면서 이 화분들에 물부터 줘. 내가 일부러 꽃가게에서 매일 물 줘야 하는 화분들로 골랐으니까 하루도 걸으면 안 돼. 고양이 먹이를 보여주며 진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고 산책 나가서 길고양이들 밥 주면 돼. 내가 오면서 보니까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꽤 있더라. 처음에는 머뭇거려도 잠깐만 기다리면 배고파서 다들 와서 먹어. 고양이들이 눈치 보면서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안쓰럽기도 하고 꽤 귀여워. 매일 가서 밥 주면 걔네들도 널 알아보고 야옹거리며 반겨줄 거야. 그러다 보면 정이 들지. 매일 나가서 안 줄 수가 없어진다고. 진숙 씨는 은옥 씨의 어깨를 잡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꼭 뭐라도 해서 밥을 먹어.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해.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지금이라도 같이 뭐 해 먹자. 진숙 씨는 이렇게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본 지 하도 오래되어서인지 계란 한 판 말고는 쓸만한 식재료가 없었습니다. 대신 온갖 종류의 장아찌들이 통에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계란 후라이해서 장아찌랑 먹자. 지금 또 나갔다 오면 밥 시간 너무 늦겠다. 이따가 장 보러 같이 나가고. 진숙 씨는 장아찌 통들을 하나둘 꺼내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야? 장아찌가 종류별로 이렇게나 많아? 호기심에 마늘장아찌 하나를 집어 맛을 보던 진숙 씨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건 연근장아찌야. 어쩜 이렇게 맛있니? 은옥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만에 미소를 지어보는지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담가놓은 거야. 이건 연근, 이건 양파,
저기 있는 건 우엉이고 저건 곰피장아찌랑 양파장아찌. 야, 그런 장아찌가 다 있어.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팔아보면 어때? 은옥 씨가 놀란 듯 쳐다보자 진숙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얼마 전에 요양원 동료가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소개해줘서 들었거든. 처음엔 카톡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배우려고 갔는데 이게 웬걸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 진숙 씨는 자신의 갤러리를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슬 맺힌 민들레, 담벼락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 노을빛에 물든 꽃들. 어머, 진수가 이거 정말 작품 같은데? 그게 말이야. 요즘 핸드폰이 진짜 너무 좋아. 알아서 초점도 맞춰주고 그냥 예쁘게 찍는 구도만 감 잡으면 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내가 찍은 사진들을 승아한테 보여줬더니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더라고. 진숙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승아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돈 버는 거에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지. 요즘 직장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부수입을 만들더라고. 온라인으로 모두 팔고. 그래서 내 사진들도 사이트에 올려보자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웬일, 진짜 팔리는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몇만 원도 들어와 어떤 달은. 근데 그 돈보다도 내가 찍은 사진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상하게 뿌듯하더라고. 뭔가 작품 만드는 예술가 된 것 같다고나 할까? 진숙 씨는 은옥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번 해볼래? 이 장아찌들 승아한테 물어봐서 온라인으로 팔아보자. 이렇게 맛있는데 안 팔릴 리가 없어. 아니야, 나는 못해. 은옥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아찌야 뭐 취미 삼아 담그는 건데 내 나이에 무슨.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이 먹어서 뭘 하냐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진숙 씨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봐봐, 승아가 인스타인지 뭔지 만들어줬는데 여기 내가 찍은 사진 밑에 달린 댓글들.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요. 매일 이 사진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할머니의 산책에 동행하는 기분이에요. 진숙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이나 좀 벌까 하고 올리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하고 기분 좋은 거 알아? 네 장아찌도 분명 그럴 거야. 네가 만든 장아찌가 다른 사람들 밥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먹으면서 나처럼 감탄할 모습을 말이야. 그렇게 새로운 은옥 씨의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처음으로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자 그동안 잊고 있던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숙 씨가 사다 준 화분들에 물을 주고 고양이 먹이를 챙겨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처럼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루하루 자라나는 가지의 새싹을 보며 신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은옥 씨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길고양이들이 며칠이 지나자 은옥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까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고 얼룩무늬 고양이는 다리에 슬며시 몸을 비비며 반겼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기쁨이 될 줄 몰랐는데 은옥 씨는 인생의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찾아온 두려움, 외로움이 무서워 연락 오는 사람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 혹시 누군가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불편한 모임도 마다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공허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구 하나라도 더 끈을 붙잡으려 애쓰던 것들. 은옥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계란 후라이라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아찌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정성을 들여볼까. 시장에서 고른 신선한 재료들, 정성스레 다듬고 절이는 손길, 할머니에게 배웠던 비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은옥 씨만의 특별한 장아찌를 만들어 갔습니다. 마늘은 조금 더 오래 절여 단맛이 나게 하고
연근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절이고 양파는 숙성할 때 배를 같이 넣어 단맛을 더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주말에 들른 아들 영준이가 말했습니다. 은옥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맞는 햇살 때문일까요? 길고양이들과 나누는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장아찌를 담그며 느끼는 즐거움 때문일까요? 문득 진숙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만든 장아찌가 다른 사람들 밥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먹으면서 나처럼 감탄할 모습을 말야. 이제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은옥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온라인 판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당신 장아찌는 혼자 두고 먹긴 아깝긴 하지. 남으면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많이 만들어봐. 두문불출하던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남편은 내심 기뻤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은옥 씨의 장아찌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숙 씨의 딸 승아가 주말마다 찾아와 온라인 스토어 운영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진숙 씨는 장아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더 맛있어 보여요. 이모. 양파 장아찌는 빛이 비치는 쪽으로 돌려서. 곰피 장아찌는 이렇게 그릇을 살짝 비스듬히.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진 진숙 씨는 은옥 씨의 장아찌를 작품처럼 담아냈고 승아는 그 사진들을 예쁘게 편집해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장아찌. 30년 비법으로 만든 맛있는 이야기.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옥 씨, 장아찌 파신다면서요?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올케 사이트가 어디예요? 우리 애들이 장아찌 엄청 좋아하거든. 형님이 담근 맛있는 장아찌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알고 보니 남편이 몰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담그는 장아찌가 있는데 말이야. 맛이 기가 막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밤늦게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옥 씨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을 몰랐던 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은옥 씨의 두 번째 인생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의 구매로 시작된 판매였지만 곧 낯선 이름들의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옥명가 장아찌 맛집으로 인정. 연근장아찌랑 곰피장아찌는 꼭 드셔보세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우리 엄마가 담그시던 맛이에요. 구매 후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모르는 분들의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진숙 씨는 이제 전문 사진작가처럼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로 장아찌 사진을 찍어 주었고 승아는 SNS 마케팅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모,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대세예요. 할머니의 식탁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장아찌 담그는 과정도 올리고 드시는 분들 후기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이 밀릴 때면 남편은 자신의 빵집을 종업원에게 맡기고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 껍질을 벗기거나 연근을 씻는 일을 도왔습니다. 당신 이제 대한민국 장아찌 명인 되는 거 아냐?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 은옥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을 넘어서고 100만 원을 넘어설 때도 은옥 씨에게 가장 기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장아찌 덕분에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을 못 봤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에 오르는 자신의 장아찌, 그것을 먹으며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은옥 씨의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베란다에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아와 장아찌 담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은옥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가끔 들러 장아찌 포장을 도와주는 진숙 씨의 손을 잡으며 은옥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내가 그날 우리 집에 찾아와 준 게 정말 고마워. 장아찌를 포장하는 진숙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옥 씨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진숙이가 남편 잃고 혼자 되어 힘들었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진숙아. 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차마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숙이든 다른 누구든 내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노라고요. 은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걸. 더 이상 친구들 모임이나 연락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아찌 주문이 밀릴 때면 미안해, 다음에 보자 하고 당당하게 약속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대신 2개의 통장을 마련해 은옥 씨는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영준이의 결혼 자금을 위해, 또 하나는 진숙이의 딸 승아를 위해서였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진숙이가 그날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승아가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은옥 씨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승아가 결혼하는 날, 앞날을 축복하며 이 통장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가 힘들 때 내가 해주지 못한 걸 이제라도 너에게는 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모아가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은준의 식당 개업식 날의 그 부끄러움도, 영준이를 향한 그 아픈 마음도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직 많이 벌지 못해서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해요. 어느 날 주말을 맞아 집에 내려온 영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어. 공무원 시험 붙었을 때도,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은옥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아들을 향한 마음을. 은옥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정리했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자유로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끊어내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누군가의 자녀가 의사랑 결혼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웃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신경이 쓰이고, 친구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모임에 나갈 때면 옷차림을 고민하고, 음식점을 고를 때도 체면을 따지고, 심지어 자녀 자랑을 할 때도 보태서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이런 비교와 체면으로부터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남들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례허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체면 차리느라 쓰던 돈이 오히려 나와 가족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옥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 자금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자유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모임에 미안해요, 다음에 볼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떳떳하게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했을 때 오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두 번째 변화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잊은 채 살아왔을까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때로는 누군가의 친구로, 그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 나로 살아왔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며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은옥 씨처럼 장아찌를 담그며 귀한 줄 몰랐던 자신의 솜씨를 발견하기도 하고,
진숙 씨처럼 사진 찍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였더라? 이런 질문들을 던질 여유가 생깁니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불편한 모임에 시간을 쓰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미뤄두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나이에 찾은 취미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옥 씨의 장아찌처럼 진숙 씨의 사진처럼 늦게 발견한 재능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세 번째 변화는 진정한 인연의 발견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시절, 우리는 정작 마음을 나눌 이야기는 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은옥 씨에게 진숙 씨가 그랬듯 진정한 친구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주는 사람 말이죠. 그런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수십 명의 모임 친구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은옥 씨가 자신의 장아찌를 자랑스레 홍보해주는 남편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챈 것처럼 그동안 미처 보지 했던 가족의 따뜻한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많은 숫자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인연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결을 발견하셨나요? 진숙 씨가 은옥 씨 생일날 찾아가 했던 말 중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루의 리듬입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유명 치매 전문의도 이 부지런함을 치매 예방의 가장 큰 비결로 꼽았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익숙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이하고 정성스레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가는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노력할 때 혼자 있는 노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물을 주는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날 때의 설렘, 길고양이들이 먼 발치에서도 알아보고 달려올 때의 뿌듯함, 혼자만의 식사라도 정성껏 차려 먹을 때의 만족감,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력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은옥 씨처럼 장아찌를 담그는 솜씨를 되살리거나 진숙 씨처럼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도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리듬은 단순한 일과표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지도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충만해지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만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리듬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만들어가는 작은 일과에서 시작된 관심은 배움으로 이어지고 그 배움은 다시 나눔이 됩니다. 장아찌 하나를 담그더라도 더 맛있게 담그는 방법을 연구하고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더 예쁘게 찍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힌 솜씨로 누군가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눔의 기쁨이 인생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되었는지, 누구의 손주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구네 집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행복에 눈을 뜨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요. 이것이 바로 홀로 있어도 행복한 어르신들의 비결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분들은 과거의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이나 자녀들의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죠.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 이것이야말로 홀로 있어도 풍요롭게 사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얼굴에서는 늘 특별한 빛이 납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기쁨, 그것이 바로 그 빛의 정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부터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신경 쓰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나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만의 하루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세상을 마주하세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나가보세요. 길가의 꽃들이, 나무들이, 새들의 지저귀미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복지관에 가보세요. 도서관에도 가보세요. 시장에도 가보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움직이세요. 당신의 발로 걸어가세요.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혜의 노을이었습니다.